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물놀이 사고가 급증하는 여름, 구조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물 한가운데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전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명을 통한 익수자 수색에서 이송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적십자사의 인명구조요원 양성 과정입니다. 그 교육 현장에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자 구조자들이 물속으로 빠르게 뛰어듭니다. 인명구조용 부표를 붙잡도록 한 뒤 신속하고 또 안전하게 이송해옵니다. 수강생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상황.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가라앉은 상황을 가정해 바닥까지 내려간 뒤 25m 이상 수색을 하고 드디어 익수자를 구조해 나옵니다. 대구 적십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인명구조요원 신규 과정 양성 현장입니다. 교육은 수영이 익숙한 이들도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강도는 매우 높지만 자격을 취득하려는 열정만은 대단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철인 3중 경기, 수영 한강 건너기 등 다양한 수영 관련 액티비티 활동을 도전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 자신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지인, 또 소중한 누군가를 또 지키는 그런 영법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강습이 끝나고 마무리됐을 때 정말 교육이 알차고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물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또 이 지식만 알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이 보람찬 것 같습니다.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으로 생명 구조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 인명 구조 요원이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선 자유형과 평형, 자명 등 기본적인 수영 능력은 물론이고 구조 영법, 장비 구조, 응급처치 등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해야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호된 교육 과정에 탈락자도 적지 않지만 지원자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년에 교육이 한 10회 정도 있는데 회당 30명씩 이렇게 받아서 거의 한 300명 정도 교육을 받으시고요. 그래서 교육이 과정이 좀 힘이 들다 보니 수료하시는 분들은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가드 일을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이 집에 가정에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치열한 과정 끝에 얻을 수 있는 한 장의 자격증,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학교별 브랜드 특화 사업을 살펴보는 학교도 브랜드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점점 더 상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서 학생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상서고등학교로 갑니다. 천혜열 기자입니다. 점점 더 상서고등학교의 브랜드입니다. 이 학교는 미래형 서비스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실 수업을 개선했습니다. 외식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직접 만든 요리를 선보이는 조리과 공개 수업은 이 학교 브랜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문을 받고 요리를 하고 음식을 테이블로 옮기는 모든 과정에서 학생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거의 반 이상을 학교가 아닌 업체에 가서 일을 배우고 사회생활을 조금 더 일찍 배우는 그런 특별한 반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레스토랑 실무나 이런 메뉴를 빨리빨리 이제 내는 그런 능력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배울 점도 많은 것 같고 특별한 경험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주방에서는 어떤 주문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순서대로 조리를 진행합니다. 음식이 덜 익었다, 간이 맞지 않다 등 개인의 기호에 따른 돌발 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저희 학교는 좀 다른 학교와 달리 이제 한식부터 양식까지 그리고 도제로 현장 훈련을 배울 수 있고요. 졸업 이후에도 이제 학교에서 취업과 창업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수업은 조리과 학생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도 이들의 조리 실력에 감탄사를 내뱉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고요. 학생들이 모든 메뉴와 또 소스까지도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서 제공한 음식으로 먹어보니까 아주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점점 더 상서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할 수 있게 디지털하게 글로컬하게
하나 되게라는 소주제별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서 보케이셔널 스쿨이라는 뜻의 새 브랜드 SSB도 만들었습니다. 외국에 취업할 때 고등학생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직업훈련생을 더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브랜드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PBL이라 그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인데 또 다른 PBL이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오늘 우리 공개 수업 때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제시가 됩니다. 그럼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역량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서고등학교 하면 조리과, 조리과 하면 상서고등학교가 떠오를 정도로 상서고등학교 조리과는 그 존재만으로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최근에는 한식의 세계화 흐름에 따라 한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준비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 입국하려면 전자여행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악용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여행을 앞둔 직장인 김모 씨는 미국행 전자여행 허가인 ESTA를 검색해 상단에 뜬 사이트에서 신청을 마쳤습니다. 21달러인 수수료 대신 결제된 금액은 무려 195달러. 알고 보니 공식 사이트가 아닌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대행 사이트였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38건. 지난해 같은 기간 8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무려 4.7배나 증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식 사이트를 사칭한 대행 업체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은 경우가 32건, 심지어 결제를 하고도 허가가 발급되지 않은 사례도 6건이나 됐습니다. 미국 ESTA 신청의 경우 원래 수수료는 21달러, 원화 환산가로 약 28,000원이지만 대행 사이트에서는 최대 9배인 195달러. 캐나다의 경우 공식 사이트 가격은 7달러지만 약 18배에 달하는 95달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대행 사이트들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를 사용합니다. ESTA, 비자, 영문 국가명을 인터넷 주소에 사용하고 홈페이지 구성이라든가 로고도 유사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원화로 약 7,000원에서 28,000원 정도의 수준이므로 이보다 훨씬 높다면 대행 사이트일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자여행 허가 신청 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이트 주소에 GOV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포털에서 ETA, ESTA를 검색할 때 광고 표시가 있는 사이트는 대행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대행 사이트에 결제했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대행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한때 신혼여행 명소로 이름을 날렸던 부산 동래구 온천장이 침체기를 딛고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변화의 과정을 최현관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동래구 온천장. 이곳은 1960년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손꼽히는 신혼여행지였습니다. 1910년 동래온천 개발과 함께 일본인들은 부산 도심과 온천장을 잇는 전차를 운영했는데 현재 복원된 전차 모형은 당시 활기를 간직한 채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강공원 속에는 유의시설, 온천장에는 특히 또 여간, 술집, 마시고 즐기게 할 수 있는 유약시설이 많이 형성돼 있었고 1990년대 중반 시외버스 터미널이 노포동으로 이전한 뒤 IMF 외환위기와 함께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온천장 일대는 점차 유흥시설로 채워지며 본래의 색을 잃었습니다. 접근성이 엄청 많이 떨어지죠. 아마 그 주위에서 왔던 사람들이 아마 그 노포동으로 가버리니까 그런 접근성도 엄청난 그 온천이 발전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봐야죠. 하지만 지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다시 변화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도시철도와 상권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 혁신 어울림센터 조성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온천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약칭 온사모는 온천장 상인 120여 명이 자발적으로 만든 민간 조직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잘 되는 길이고 또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 지역이 잘 돼야만이 내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온사모는 5개 분과로 나뉘어 미션을 정하고 매달 원래회를 통해 의견을 공유합니다. 온천 상권화를 위해서 우리 상인들이 좀 뭉쳐서 온천장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온사모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원래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상인들이 직접 조례 개정을 이끌며 온천장 곱창 특화거리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구심점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우리 온사모가 결성되면서 우리 상인들이 온천장을 좀 더 발전시키자는 그 상인들의 마음이 합쳐졌고 한때 침체 일로에 놓였던 온천장. 이제는 지역 상인들이 직접 변화의 중심에 서며 상권 회복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세계 육상인의 대축제인 2026년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가 4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시와 조직위는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육상인의 대축제 2026년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대회가 4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8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9월 3일까지 열리는 이 대회는 90여 개국 12,000여 명의 선수단이 35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만 35세 이상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세계 육상 대회 중 유일하게 참가비, 항공료, 숙식비 등을 참가자가 부담하며 시상금이 없고 참가 선수들이 가족과 함께 관광, 쇼핑 등을 연계한 스포츠 축제로 즐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구 경북연구원은 2018년 보고서에서 이 대회가 생산 유발 효과 280억 원, 부가가치 유발 73억 원, 고용 유발 355명의 경제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대구시와 조직위는 2011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와 2017년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를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마스터즈 육상 경기 실내 대회와 실외 대회 모두 개최하는 건 대구가 세계 최초입니다. 조직위는 대회가 한여름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폭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대회로 치를 계획입니다. 해외 참가자들에게는 무료 대중교통카드를 제공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통역과 자원봉사 인력을 풍부하게 확보해 배치할 예정입니다. 해외 참가 선수들에게 교통카드를 무료로 제공하여 대구 시내 관광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대중교통을 유도하여 친환경 국제대회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의무실 운영과 무더위 쉼터 설치 등 폭염 대응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K-팝과 한국 전통 문화를 접목한 문화공연, 대구 대표 명소 투어 프로그램 등 풍성한 부대 행사도 마련해 세계인들에게 대구의 도시 브랜드와 이미지를 각인시킬 방침입니다. 대회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대구를 방문한 마깃 정만 회장을 비롯한 4명의 WMA 집행위원 현장 실사단도 시설과 운영 계획, 안전 대책 등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We're here to look at all of the facilities
to meet the team and to work together with the team to develop a good plan to have the championships next year. On the details that are already prepared, and we are very sure that we will have a very successful event. 조직위는 기업 후원 유치에도 주력하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남은 기간 대회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 부산 2025 전국체전 위클리 시작합니다. 제106회 전국체전에는 50여 개 종목의 선수들이 참여해 혼신의 기량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2개 시범 종목이 추가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함께 살펴볼까요? 올해 전국체육대회는 총 50개 종목, 그중 정식 종목은 48개, 시범 종목 2개로 구성됩니다. 정식 종목에는 씨름, 궁도, 정구 같은 전통 종목부터 체조, 테니스, 수영, 배드민턴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스포츠까지 고루 포함되어 있는데요. 올해 시범 종목인 족구와 주짓수 또한 경기력과 대중성에 따라 내년에 정식 종목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는 어떤 종목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까요? 체전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승부 기대해주세요. 부산에서는 지난 2000년 이후 무려 25년 만에 펼쳐지는 전국체전입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부산 시민들의 열기는 어떤지 직접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또 시장에서 어머니 뵙게 됐는데 혹시 전국체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올해 전국체전이 열리는 도시는? 부산이에요. 맞습니다.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전국체전은 매년 열리는 행사이다 아니다. OX. 정답입니다. 역시. 준비한 만큼 후회 없는 경기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들밖에 없다. OX. X. 정답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전국체전이란 이름 자체에서 뭔가 다양한 사람들이 자격 상관없이 할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2025년 전국체전 부산 대박 나세요. 화이팅! 제106회 전국체전이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전국체전은 부산에서 열리는 몇 번째 전국체전일까요가 문제입니다. 1번 3번째, 2번 23번째, 3번 30번째입니다. 정답은요? 1번. 1번.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어디 다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고 2025년 전국체전 화이팅! 전국체전이 열리는 경기장은 어디일까요? 어디야? 사직운동장밖에 더 있겠어요? 정답입니다. 전국체전 성공을 기원합니다. 전국체전 종목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1번 족구, 2번 스쿼시, 3번 클라이밍, 4번 볼링입니다. 3번 클라이밍인 것 같아요. 정답은 3번 클라이밍 정답입니다. 열정은 하나. 전국체전 화이팅! 안전하게 멋지게 좋은 경기 펼쳐주세요. 화이팅! 2025년 체전 다치지 말고 화이팅! 2025년 전국체전 부산에서 대박 나세요. 2025 부산 전국체전 화이팅! 부산 이즈 굿! 전국체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축제이자 화합의 장입니다. 부산에서 펼쳐질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구 중구가 인구 1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중구의 인구는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99,917명으로 10만 명까지 단 83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중구는 이 추세에 따라 수일 내에 10만 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10만 번째 전입자에게는 전입 명패 등을 전달하는 기념 행사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중구의 인구 10만 명 돌파는 1998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규빈, 배신욱 씨가 2026년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에 최종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재학 당시인 지난 2023년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면서 실력을 인정받았고 이후 대표 선발전을 거쳐 국가대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 세계 젊은 기술 인재들이 참여해 각국의 기술 역량을 겨루는 세계 최고 권위의 기능 경연대회로 2년마다 개최됩니다. 대구에서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 2명을 포함해 대구 하이텍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대구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대구 1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생도 각각 1명씩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합니다. 대구 하나센터가 15일 제2회 북한 이탈주민의 날을 맞아서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및 인식 개선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대구와 경산 지역 6개 북한 이탈주민 봉사단과 대구 쪽방상담소, 시민들이 참여해 북한 이탈주민과 이웃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북한 대표 음식인 인조 고기밥과 순대를 맛보고 북한 이탈주민들이 제작한 수공예품 전시 체험과 평화 감수성 체험, 북한 이탈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